용산 이전 이제 보면은 5월 10일 예. 윤 당선인이 취임해서 직무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하긴 할 것 같아요. 용산 국방부 청사 예, 예. 어딘가에 지금 앉아서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그 국방부 지역에 있는 여러 네. 부대들은 이사 준비로 지금 아주 아. 부산하고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시작이 됐고요. 네. 국방부 같은 경우 먼저 1층은 아마 오늘이면 다 비워줄 것 같고, 그래요. 그다음 국방부가 이전하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있잖아요. 그 네. 시설에 있는 부대들이 지금 이전하고 있는 중에 밀어내기 있습니다. 식으로 해서. 밀어내기 식으로요. 네. 아마 오늘 국방부 1층에 기자실이 있는데 네. 그 기자실이 합참 1층으로 지금 이전을 임시 방편으로 아. 1층 큰 회의실로 이전을 하는 걸로 기자실이. 알고 있는데 예. 기자분들도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걸 언론에 그러게요. 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한 기자들이 상황이 어떤지 예, 좀 써야 될 거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예. 기사를 좀 보도록 여기는 하고. 저는 우려하는 지점이 네. 졸속으로 빨리 이걸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하나는 문제? 예. 이사할 때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렇죠. 공개 입찰을 못했고 수의 계약으로 한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또. 없고 예. 하니까 물론 뭐 안보상 중요하다든가 뭐 이럴 음. 때는 수의 계약하는 규정은 있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런데 수의 계약을 해서 네. 한진인가 일부 업체가 수의 계약을 하고 여러 하층 두세 개 하층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 때나 또 정치에 들어올 때 대의 명분이 공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적인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아하. 수의 계약을 한다는 것 네, 자체가. 자체가. 두 번째는 보안에 지금 보안에 구멍이 숭숭 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체가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그 이사를 할 때는 보안업체 직원들의 신원 조사를 다 해서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신원 조회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조사 없이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업체에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 구조는 이렇고 캐비넷은 몇 거고 비문함은 몇 거고 서류는 몇 개 있고 비밀 서류는 몇 개 있고 이런 조사를 다 해서 이걸 어느 예. 건물 몇 층으로 가고 그렇죠. 무슨 과는 위치를. 몇 층으로 가고 뭔 위치는 어떻게 하고 이걸 해야 소요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소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사 과정에서도 뭐 어떻습니까? 이삿짐 뒤에 트렁크에 사람이 탈 수 없잖아요. 그 안에는 비밀도 그 들어 있을 거고 네. 여러 그래서 이사하는 과정도 문제고요. 만약에 불순분자가 있어서 네. 이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비문 같은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신원 조회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마 그 제가 듣기로는 각서만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너가 이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안 지식을 밖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서 정도로만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그 자체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고 보안에 구멍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방부에서도 네. 욕을 했어요. 국방위원 자격으로 네. 야 이것은 아니다. 그 철저히 아무리 졸속으로 해서 보안에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신원 조사를 정확히 하고 해다 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국방위 차원에서도 더 따져봐야 되겠어요. 열어서. 예. 그 이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인데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방부라는 곳이 네. 보안 지역으로 좀 안보에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가능성을 다 제거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특히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전쟁지도 최고사령부이기 때문에 네. 그 구조 자체가 다 비밀이에요. 어느 사무실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것들. 구조 그래서 자체가. 예, 그 합동참모본부 들어가는 거는 아주 엄격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도 이제 이전을 곧 하잖아요. 일부 기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완이 지금 누설이 되고 있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 제가 국방부의 관계관들한테 전화해서 네네. 너들 이렇게 하다 보면 보안이 누설된다. 이사 업체 들어오는 인원들 일일이 매일매일 신원하긴 하고 네. 또 거기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붙어서 이렇게 저 공백 없도록 해라. 네. 뭐 이렇게도 주문했는데 사실 이 이사라는 게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막 하다 보면, 혼란스럽고 막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졸속으로 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야, 이 용산 이전 문제 이제 뭐 예비비가 통과가 돼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냥 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사부터 네. 이게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실 비행 금지 구역이 방공망 예.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몇 차례 지적을 했듯이 염려되는 부분이 계속 있고 네. 아직 이게 뭔가 수정이 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비행금지 구역은 인수위 측에서도 얘기한 것이 네. 현상 진단이 잘못된 면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때 인수위에서 관계관이 발표하기는 현재 비행금지 구역 이런 것들이 1960년도에 만들어지고 네. 60여 년 동안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기 체계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지금 이것은 시대에 안 맞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쭉 어.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비행 금지 구역은 60년 초에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계속 변화했어요. 북한의 무기 체계나 우리의 예. 방어 체계에 따라서 변화를 쭉 해왔고 그래서 조금 늘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했었고요. 결정적인 거는 9.11 테러, 네. 미국의 9.11 테러 2001년에 1년. 났을 때 2001년 9월 11일 날 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체계가 완전히 세팅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9.11 테러는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아, 민간 비행기가 예, 그렇게 많아서 그리고 그걸 좀 그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만약에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비행기를 납치해서 민항기를 납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될까? 예. 라는 걸 그때 많은 토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고구역이라고 해서 R75 외곽에 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경고구역도 그때 만들어졌고 왜냐하면 이 반응 속도가 금지구역 갖고는 어려우니까 네. 경고구역까지 만들어서 그 경고구역을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무기가 스탠바이 하는 거고 그리고 경고 방송도 하는 거고 예. 그다음 금지 구역에 들어오면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비행 금지 구역 A 구역에 들어오면 바로 사격 뭐 이런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 그 전까지는 청와대에만 있었는데 네. 9.11 테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뭐 이런 데 만약 일어나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역 지역도 원자력 발전소 지역도 비행 금지 구역을 일부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 시스템이 9.11 테러 이후 교훈을 가지고 보완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인수위에서 하는 대로 하면은 비행금지 구역 A 공역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주 3, 40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9.11 테러와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보의 취약점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안보의 취약점이 있다는 거는 공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는 안보의 공백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군이나 국토부나 이런 관계관들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비행금지 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보 취약 요소가 계속 노출이 된다. 네. 그리고 제대로 하게 되면은
국민 불편이 너무 그렇죠. 커지죠. 강남 규제. 전지 강남의 거의 반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헬기 운영도 제한이 되고 항로가 네. 바꿔야 되고 민항기 항로까지 바꿔야 되니까 현재보다는 축소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그럼 축소하더라도 치안 요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 그렇죠. 가지 고민들이 그 많죠. 예. 하,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위 설명만 들으면은 네. 과거에 예전에 만들어진 거 이제 현재 상황 네. 무기체계 맞게 바꾸는 거야라고 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김병주 의원께서 그게 아니다. 점점 변화해 왔고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상황이 이게 발전돼 온 거다. 근데 그게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인수위에서 왜 이런 것들을 사실과 다르게 네. 얘기하면서 그 호도하고 국민을 음, 기만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걸 알려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한다 해야 되는데 인수위에서 발표한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은 아주 사실은 생각해 볼 지점이고 음. 적절하지 않는 지점이죠. 네. 예. 아 이거 용산 이전 문제는 저희가 매주 안 다룰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청와대 이전 네. 관련 TF를 만들었습니다. 아, TF로 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동안은 그 국방위 중심으로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함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행안위도 얘기되는 것이고 돈과 관련되니까 기재위도 해당이 되고 여러 부서가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부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 7분의 을 TF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TF장이고 네. 제가 간사를 맡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용산이니까 용산 지역위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민심도 듣고 예, 지역 예, 주민들의 TF를 목소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TF에서는 우리 당 TF에서는 네. 좀 앞으로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또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은 그냥 어쨌든 이제 이전은 뭐 이제 대통령이 네. 한다고 하니까 당선인이 예,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점들이 지적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예. 사명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피해를 최소로 하고 네. 용산 주민의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도 안보의 안보, 취약점이 네. 최소로 되게 하는 절충점도 찾게 음. 해주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아. TF에서는 활동하려고 합니다.